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저희 가족이 카탈리나 섬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카탈리나 섬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 혼자 산다를 보고 카탈리나 섬이 거기 있구나, LA하고 가까운가 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다니엘 헤니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페리 타고 갔다 왔던 그런 섬이기 때문에 LA에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른 채널 My Top Things 채널에서 카탈리나 섬에서 이틀 있는 동안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비디오를 따로따로 올렸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페리를 타고 가는 것부터 내려서 뭐 호텔로 가고, 비디오를 보시면 카탈리나 섬에 가면 이런 풍경이 있겠구나, 먼저 눈으로 익숙해지실 수 있고요. 오늘 이 비디오는 저희가 카탈리나 섬에 가기 전에 어떤 거를 예약했고 얼마를 냈고 또 어느 사이트에 가서 그거를 예약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점심 먹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는지 경비를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절약 포인트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좋으시면 먼저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카탈리나 섬에 가고 싶으시다면 쉽게 여행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비디오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이 LA에 살면서 그렇게 가족이 다 애들 둘하고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같이 여행을 어디를 간 게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뭐 가족 여행은 일단 1박, 2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년에 지금 세 번째 간 게 카탈리나 섬인데, 여행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 사실 카탈리나 섬에 1박 2일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A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한 번쯤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2시간 거리에 위로 올라가면 산타바바라가 있고, 2시간, 3시간 걸려서 이제 남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 좀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팜스프링스가 있고요. 근데 이런 곳들이 이제 뭔가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분위기에 여러 가지 해양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두 가지 할 겸 그래서 이제 카탈리나 섬을 갔습니다. 자, 출발 전에 일단 호텔을 잡아야 되죠. 호텔을 예약할 때는 이제 미국에서 expedia.com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hotel.com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호텔닷컴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캔슬하고 그럴 때 돈 환불하는 절차가 조금 더디고 좀 답답하고 리스펀드가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요즘엔 익스페디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약을 할 때는 인터넷, 크롬 이걸 다 종료를 하고 나가서 다시 인터넷을 깐 다음에 이베이츠를 먼저 들어갑니다. 이베이츠에서 익스페디아를 치고 들어가면 호텔비 비행기표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리베이트가 몇십 불 정도 한 번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이베이츠를 먼저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에 익스페디아를 치면 보통의 경우에는 3%? 그리고 어떨 땐 7% 정도 그래서 리베이트를 줍니다. 이베이츠 어카운트를 꼭 열어두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링크나 그런 것들은 이 비디오 아래에 자세하게 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블라블라를 밑에다가 안 적어 놓는데,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요 밑에다가 쭉 적어 놓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했던 호텔은 마이탑띵스에서 비디오에 보셨다시피 주방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콘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해 먹으려면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었고, 집에서 나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도 사실 컵라면 갖고 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여행 가면 뭔가 우리네 입맛에 맞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싸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활용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의 키친이 있는 호텔을 이용을 하시면 간단히 요리할 거 가져가셔도 좋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갖고 가시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호텔을 예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 제일 첫 번째 한 가지를 선택을 했을 때 저희는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짚라인도 생각을 해봤는데, 짚라인이 제가 지금 금액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1인당 12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짚라인은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스노클링의 비용은 1인당 원가가 40불인데 제 가격 주고 가면 좀 억울하죠. 그룹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룹폰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손님들을 일단
끌기 위해서 뭔가 할인하는 티켓을 파는 그런 데인데요. 그게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프트 카드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는 데에서 첫 번째 클래스가 무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0불짜리 뭐를 해야 되는데 그룹폰에서 그거를 사면 20불에 살 수 있고 저렴한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룹폰에서 스노클링이 원래 원가가 40불인데요. 처음에 이제 애슐리가 딱 샀는데 자기는 20불에 샀다고, 자기 50% 할인할 때 샀다고 했어요. 그룹폰 어카운트를 열면 첫 번째 구매에 한해서 50% 해준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가 40불을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32불로 할인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 50% 쿠폰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16불에 샀고요. 자기 어카운트로 세일하는 그게 이메일이 오는데 애들 아빠가 그걸 잘 못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30일에 일단은 표를 사놨고, 올리비아는 또 20불로 할인된 가격으로 표를 사서 저희 4식구가 88불에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카탈리나 그 여행 비디오 보시면 진짜 물 속에 들어가서 고프로로 보여드렸죠. 먹이를 내 앞에 던지는 일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징그럽지 않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진짜 가까이에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려고 남의 손이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고, 20불에 1시간 반 정도 액티비티거든요. 굉장히 재밌었고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룹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링크는 아래에다가 또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이제 3가지를 했었는데, 3번째가 갔다 왔다 하는 페리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가서는 못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끊었습니다. 페리는 4인 기준으로 가는데 147불, 오는데 147불, 그래서 294불이 들었고요. 페리를 타는 곳은 롱비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롱비치까지 한 1시간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9시 50분 페리였는데 1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또 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파킹랏은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유료로. 파킹비도 얼마 들었는지 알려 드릴게요. 9시 50분 페리였는데 도착을 하니까 11시 한 15분 정도였고요. 이제 둘째 날 아침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섬이다 보니 오전에는 거의 이렇게 물안개가 끼어 있고 좀 흐릿해요. 그 정도 도착하면 적당한 것 같고, 아침을 미리 챙겨 먹지 않고 또 챙겨 가지 않은 저희 이제 가족들은 커피 하나하고 베이글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7불 44전이 들었어요. 조금 정도 비싼 거죠. 페리 타는 그 역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공간은 주차 건물로 돼가지고 있는데 파킹이 하루에 19불이에요. 이틀을 쳐서 38불. 이건 뭐 시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로 하더라고요. 페리라고 하는 거를 타고 가는데 이게 꽤 큰 사이즈예요. 하지만 뭐 차가 타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웹사이트에 보면은 50파운드까지 2개의 짐을 갖고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행기에 국제선 타면은 크다란 트렁크 2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트렁크를 가지고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각 개인이 자기의 옷과 자기의 짐가방을 드는 거를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다들 더플백 같은 거를 하나씩 이제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개인 소지 더플백은 자기가 갖고 자기 의자 밑에다 놓으면 되는데, 입구 쪽에 쭉 짐을 놓는 그게 있습니다. 뭐 비행기 같으면 뭐 밑에다 넣거나 그러겠지만, 페리는 그냥 짐 놓는 용의 공간이 있어요. 트렁크 큰 거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유모차나 접는 의자를 많이 갖고 가더라고요. 좀 놀아본 사람들이죠. 가족들이 가는 경우에는 아예 아이스박스에 여러 가지 거를 챙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섬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물을 사 먹어야 되고 어떤 데는 물을 주는데, 뭐 물을 그렇게 비싸게 팔진 않지만 일단 가면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미국 동네 어디나 있는 그런 슈퍼가 거기도 있습니다만 가격들이 조금씩 더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스박스에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돗자리 2개 갖고 갔는데, 보통 의자의 높이로 된 그런 의자 말고 3인치 이내의 다리가 있는,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그런 낮은 의자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 의자는 이번에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앞으로도 어디를 갈 때고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나 타겟에 가면 한번 그걸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갔던 호텔은 다행히
체킨을 일찍 시켜줬습니다. 그게 12시도 안 됐었는 시간인데 그냥 체킨을 하게끔 해줬어요. 보통은 3시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방 놓고 맡겨놓고 다른 데 갔다가 있다가 와야 되거든요. 호텔에서 짐을 놓고 나와가지고 쭉 걸어서 카지노 지나서 멸치대를 지나서 저희가 다다른 곳은 데스칸소 비치클럽입니다. 거기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1인당 2불. 그래서 4인 가족이 이제 8불을 냈고요. 제 비디오를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이 카탈리나 섬은 조약돌, 돌멩이가 해안가에 쫙 있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사실 모래사장은 다 인공적으로 만든 데더라고요. 그래서 데스칸소 비치클럽은 이제 모래사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조약돌이 있어서 걸어다니기에 발이 좀 아픈 그런 조약돌이고요. 2불씩 내고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빌릴 수 있는 그 캠핑용 의자 같은 게 있고요. 또 저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에서 보는 이렇게 눕는 의자 그게 있길래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빌릴 수 있냐 그랬더니 다 나갔대요. 사실 뭐 이렇게 4개가 비어 있는 거는 안 보이고 2개 정도 비어 있는 거는 보이는데 뭐 그것도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이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이름이 뭐라 하더라? 그 천막이 딱 있고 거기엔 테이블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사실 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그거는 하나 남아있다고 해서 얼마냐고 했더니 325불이라 했나 375불이라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루를 풀리 빌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저희가 갖고 온 돗자리를 깔고 이제 즐겼습니다. 바로 그 모래사장 뒤쪽에 그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악도 나오고 좀 그늘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이제 편히 있다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바로 우리가 돗자리 깔아놓은 그 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는데요. 사실 그 식당에서 먹은 것들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았고 양도 많지 않았는데 그냥 자리값이죠. 그래서 4명이서 한 가지씩 시키고 먹었는데 95불 나왔어요. 네, 팁까지 해서. 그리고 거기 앉아있다가 애슐리하고 애들 아빠하고 카약을 하러 갔습니다. 둘이서 한 보트에 이렇게 타는 거 33불 줬고요. 거기서 대충 놀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호텔로 돌아와서 이제 다 돌아가면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러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간 데가 블루워터 아발론이라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일단 음식값이 비싸고 양이 굉장히 적은, 이거 여기는 더 자리값이죠. 섬에 해안가 길이 있으면 그 길 안쪽에 있는 그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 길 바깥쪽에 바로 바닷가 그 부두에 있는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적었고 그 저녁에 먹은 거는 123불이었습니다. 4인 가족으로 저녁에 해안가에서 123불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음식이 맛있었으면 제가 추천을 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루워터 아발론은 비추이고요. 저녁을 먹은 후에 돌아오면서 저희가 번스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게 없었고 물병을 하나씩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병을 큰 걸 하나 샀고, 장을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역시 가격들이 조금씩 더 되더라고요. 저희 집 동네에서 뭐 2불짜리는 3불, 뭐 3불짜리는 4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애들 아빠는 뜬금없이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갖고 올 걸, 있으면 여기쯤 있을 텐데, 이렇게 쭉 보니까 사발면 컵라면이 있고요. 햇반같이 생긴 건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다른 나라 거, 그게 이렇게 있길래 그거를 사다가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장 본 게 16불 21전이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둘째 날 아침을 사온 거를 이제 먹고요. 그리고 짐을 다 챙겨서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물어보긴 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방을 좀 맡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호텔에 있는 짐을 가지고 페리 타는데 거기로 갔다가 보관을 한대요. 그러면 찾을 때 이제 5불씩 주면 된다고. 크기에 관계없이 가방 하나당 5불이어서 이렇게 우리는 따로 가방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더니 가방이 작으면 거기 라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에다가 넣으면 1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1불 50전이었습니다. 여하간 저희는 그
개당 5불씩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페리 타는 데까지 갔어요. 라카를 이용을 하려고. 사실은 좀 긴 거리긴 했는데 뭐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스노클링 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냥 구경하면서 짐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기내용 정도 됐었나? 그 트렁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6불에 맡기고 좀 몇 가지 작은 거를 이제 라카에다 넣었는데 그거는 저희 지하철에 있는 뭐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크다란 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1불 50전 주고 이제 그 라카를 두고 그래서 이제 7불 50전에 일단 짐을 맡겨 놓고요. 자, 저희가 스노클링을 하고 이제 나오면서 수영복을 일단 입었으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카지노 바로 옆에 물론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그 간이 화장실 말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무료고요. 화장실이 좀 큰 룸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어디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화장실이나 샤워 그런 거를 돈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날 올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샤워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집에 와서 샤워를 했는데 샤워도 만약에 데스칸소 비치클럽을 이용을 한다면 입장료가 2불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놀 때는 거기 가서 놀고 또 당일치기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노시면 이제 무료로 찍고 나오실 수 있고요. 공중 화장실도 이렇게 간이실 그런 거 말고 좀 깨끗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을 내고 그런 걸 안 가셔도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애슐리한테 먹을 거를 다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랍스터 트랩이 가장 유명하다. 랍스터 트랩 이름은 제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한국말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웬만한 분들이 다 랍스터 트랩을 갔다 오셔서 그건 뭐 사람들 다 가는데 뭐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전날 점심 저녁 먹은 게 너무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유명한 데 가보자. 그래서 이제 랍스터 트랩을 갔는데요. 거기는 진짜 강추입니다. 저희가 음식도 맛있었고 애슐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fish and chip 이 있는데 피쉬앤칩의 그 피쉬를 할리벗으로 바꿔달라고 할리벗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피쉬가 큰 피쉬로 튀겨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피쉬거든요. 그래서 피쉬앤칩도 맛있었고 저는 슈림프 팝콘인가 그걸 먹었는데 슈림프 팝콘 너무 맛있었어요. 애들 아빠는 치킨 종류를 먹었는데 치킨도 맛있다 그랬고 애슐리가 시킨 게 랍스터 샐러드였나? 샐러드의 양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위에 게살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다 만족하게 배불리 먹고 92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골프 카트를 빌려가지고 이제 섬을 둘러보는 건데요. 이 카탈리나 섬은 굉장히 크고요. 저희가 있었던데 저희가 구경한 그 경계선은 아발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골프 카트는 꼭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약을 안 하고 가서 저는 좀 이거 뭐 골프카트가 없어가지고 우리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 그래서 첫날 도착을 하자마자 골프카트 빌리는데 이제 가서 어느 정도 룸이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 6인승 카트가 좀 빨리빨리 나가는 편이지 4인승 카트는 많이 남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8월 15일, 16일 애들 아직 방학이었을 때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심을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가면 이제 빌릴 수 있고요. 일단 기본으로 2시간을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돌고 내려와서 조약돌 해변에 물 빠지는 소리 좀 듣다가 가고 갔는데 조금 일찍 리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돈을 좀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빌리긴 빌리는데 좀 일찍 리턴을 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거. 이렇게 지도를 주고 이렇게 빨간 대로 되어 있는 데는 못 간다. 못 가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둘러볼 수 있게끔 다 지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팻말이 있어요. 포인트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팻말이 다 있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골프 카트를 한 바퀴를 내리지 않고 운전만 해서 도는데 1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내려가지고 오래 있을 만한 데는 없어요. 이게 다 길이기 때문에
뷰포인트 몇 군데에서 잠시 뭐 서서 와 사진 좀 찍고 사람들 짚라인 타는 거 조금 구경했었고 또 내려와서 데스칸소 비치클럽 쪽으로 가서 화장실 이용하느라고 갔다가 나왔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카트를 빌려주는 데가 사실 2군데 있는데 저희가 간 데는 계속 사람들이 드낙드낙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거기서 조금 더 그 페리 타는 쪽으로 가다가 저희 비디오에도 나와 있는데 2번째 카트 빌려주는 데는 사실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카트를 빌리지도 않고 카트가 굉장히 많아요. 가시면 꼭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라는 거. 2시간을 해서 이제 90불을 냈고요. 저희가 돌아오는 페리는 6시 15분 거를 예약을 했는데 5시 45분까지 이제 오라고 되어 있고 그 전부터 사람들이 사실 줄을 서 있어요. 이제 마지막 페리는 저희 다음 거 7시 15분인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시 15분께 너무나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할 게 다 끝났고 저녁 시간 전에 이제 페리를 타고 나오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카트를 반납하고 이제 페리를 타기 전에.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거기서 크레페 그걸 오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유명한 그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서 스쿠프라고 그거는 아발론에서 직접 만드는 그런 아이스크림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크레페를 먹고 그러고서 이제 그게 한 20불 정도 조금 더 나왔을 거예요. 근데 20불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돌아와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킹비 내고 이제 집에 와서 집에서 김치찌개에 밥을 먹었죠. 총 비용의 든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호텔 334불 88전, 스노클링 4인 가족 88불, 페리도 4인 가족 294불.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가 이미 지출한 비용이 716불 88전이었고요. 자, 가면서 이제 아침에 페리 타는 데서 베이글하고 커피를 산 거 7불 44전, 파킹비는 38불, 데스칸소 비치클럽 들어가는 비용 8불, 거기서 점심 먹은 거 95불, 카약 33불, 그리고 본스에서 물 사고 그 다음날 아침거리 산 거 16불 21전, 가방 맡기는데 7불 50전, 랍스터 트랩에 가서 점심 먹은 거 92불, 골프카트 탄 거 90불,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은 거 20불. 그래서 407불 15전을 섬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썼고요. 4인 가족이 1박 2일 카탈리나 섬을 갔다 오는 총 경비는 1124불 03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세이브 할 수 있다, 좀 줄이겠다 하면 호텔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이용한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카탈리나 섬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아이스박스를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간다 그러면 아침에 1시간 좀 일찍 출발을 한다든가 그 시간에 가서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싸갖고 와서 거기서 충분히 모래사장에서 즐기고 뭐 해양 스포츠 하고 페리 타고 당일날 돌아오는, 그렇게 되면 주차비도 하루치만 내면 되고 해서 당일치기로 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카탈리나 섬을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마이탑띵스 채널에 비디오 2편을 보시면 사실 카탈리나 섬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 웹사이트나 링크 그런 거는 비디오 아래에다가 정리를 해 놓을 거고요. LA나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카탈리나 섬에 안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요. 그러면 이 비디오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제 마이탑띵스 채널도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